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입니다. 오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광주의 영령들을 추모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북에서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또는 민주화 항쟁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한에서도 항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선대백과사전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조선대백과사전에는 광주인민봉기라고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시오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80년 5월에 벌린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의 대중적 인민봉기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주 인민봉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 명이 참가한 영웅적 광주 인민봉기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 억압자들이 강요하는 낡은 유신 파시오 통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이었으며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군대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봉기였다. 그러니까 군대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그것도 우리 동방인민들의 군대 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봉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인민봉기와 관련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열사 1959년 4월 13일 생이고 1981년 5월 27일에 서가셨습니다. 조선대백과사전이 있는 겁니다. 남조선의 애국학생 1978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입학. 고향에서 광주인민봉기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그는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투쟁해서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불타는 지향과 의지를 보았으며 파시오 독재에 견결히 항거에 나설 맹세를 다지었다. 그때로부터 한 해가 지난 1981년 5월 27일 종로 서울대학교 관악운동장에서 광주인민봉기 한돌술 맞으며 광주 항쟁자들을 추모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 경찰들이 출동하여 체류탄을 쏘고 권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자 대학 도서관 5층 창택에 올라서서 전두환을 타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하늘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투신자결은 미제와 전두환 파시오 도장에 대한 한거의 표시였으며 청년 학생들을 정리의 싸움이라 부르는 투쟁이 나팔소리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날 김태현 학생에 대한 추도 집회를 가지고 반정부 시 투쟁을 가감히 벌였다.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1987년 3월 3일 통회를 열고 김태현 열사의 생전의 뇌문을 뽑혀주기 위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4학년 1반에 등록하였다. 그러니까 명예학생으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학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들어와서 출석을 부릅니다. 김태훈 학생 이렇게 하게 되면 초대장이 일어나서 북한의 모든 대학들은 순서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 중대, 대대 이렇게요. 연대. 그래서 연대장이 있고 연대 참모장이 있고 대대도 대대장이 있고 대대 참모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대 참모들도 있고요. 연대 참모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초대장이 일어나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김태훈 열사는 남조선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급에 있는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그 4학년 일반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놓고 북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적 생명의 끝은 있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과정이 바로 통일운동과 그리고 또 민주화 투쟁에 대한 살아있는 그런 교육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북한의 대학생들은
남한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통일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통일운동뿐 아니라 우리 노동운동 이런 데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고 있죠. 국민의힘 태영호 제주 4.3에 대해서는 뭐 김일성의 지시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광주에 대해서는 안 그럽니다. 광주 5.18에 대해서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뭐 정치적 소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파쇼 군사 독재의 후예들한테 붙어서 살면서 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북한의 탈주민 사회에서도 보게 되면 진보와 보수로 갈려서 이렇게 서로 반목질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진영에 맞는 자기 진영이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주항쟁도 인민군이 개입해서 벌어진 일이다 하고 표명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 남한사회에 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탈북민들 말에 들어왔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전 세계를 위해서 몇백 명씩 태워갔습니다. 그리고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비록 영구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주택도 배정하고 그리고 또 정착지원금도 줬습니다. 요즘에 많이 줬죠. 뭐 3천 줬다 했나? 3천 얼마나 하겠나?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권 시절이 들어와서부터 정착지원금이 쫙 잘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것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들어와 또 높여놨죠. 최근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현실은 그렇습니다. 군사 파쇼 독재 후예들은 정권을 잡게 되면 탈북민들이 정착금도 딱딱 잘라버리고 구실을 내면서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탈북민들을 생각해주고 정착 지원도 잘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분들 군사 파쇼 독재 후예들한테 붙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잘 나갑니다. 방송들에서. 우리 탈북민분들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해방 이후부터 조국 통일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그리고 또 그 길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나오죠. 군사 파쇼 독재의 후예들을 지지할 것인가?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준 민주화운동가들, 통일운동가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가? 누구하고 함께 가겠습니까? 불모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외나 지성도 마찬가지죠. 군사 파쇼 독재 정권이 후예들한테 붙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박상학이, 제동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붙어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 5.18 민주화운동 뭐 인민군이 내려왔네. 내가 우리 선배한테 들었네. 이따 이야기하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죠.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영호가 제주 4.3은 뭐 김일성 지시했다고 하는데 광주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첫째로 태영호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배운 모든 지식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주 4.3 유족회는 만만하고 그리고 광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여기는 무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만원이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군사 파쇼 독재 세력의 후예들에게 붙어먹고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